자, 우리 스마트한 영재학급 여러분. 자, 오늘은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쉽게 얘기하면 헬리콥터 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헬리콥터 날려봤을 때 헬리콥터 나는 원리가 뭐라고 했었지? 상엽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지. 바로 양력이라고 했습니다. 양력. 그 양력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 비행기가 나는 원리도 그 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양력으로 이해는 다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문제도 풀어봤고, 그러면 이 양력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양력으로 해서 뜰 수 있게 되는지, 이 양력이 나오는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말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헬리콥터 할 때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될 때까지 들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둥. 자, 이게 무엇일까요? 윤서야, 이게 뭐지? 그렇지. 비행기 날개 단면이라고 딱 쓰여져 있지. 자, 현종이도 잘 집중하고. 자, 슈.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지.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절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자, 이렇게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면 오른쪽에 비행기 날개가 딱 있지요. 이 비행기 날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된다? 서로, 그렇지, 갈라지게 되겠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가게 되고 밑으로도 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공기가 이만큼 똑같은 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처음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되잖아. 그런데 이 공기에 이동을 합니다.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위에 들어온 공기와 아래로 들어온 공기가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도 공기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위에서도 공기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체의 양, 즉 공기의 양과 이 뒤쪽에 보이는 공기의 양이 서로 같습니다. 서로 같단 말이지. 이 공기가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 원리를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합니다.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공기의 양과 나중에 지나고 나서 공기의 양이 서로 같다는 걸 발견했어. 이분은 이 원리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공기의 양이 서로 같다라고, 이 공기가 그대로 가겠지. 자, 공기의 양은 서로 같은데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잖아.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잘 보세요. 먼저 위에부터 봅시다. 위에 보면 위에는 이렇게 곡선이 있죠. 곡선이 있잖아. 그러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바로 이렇게 슉 가면 되는데 이렇게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린다. 다음 이 밑에를 봅시다. 밑에는 공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쭉 바로 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공기의 양이 서로 같습니다. 그때 처음 왼쪽에 시작했을 때도 똑같이 공기 양이 이렇게 같았다면 5초 뒤에도 공기 양이 똑같이 이 정도까지 와야 돼. 5초 뒤에도. 그게 베르누이의 정리라는 것인데, 공기 양이 서로 같지요. 처음과 5초 뒤에 똑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5초 동안 위에 가는 친구가 더 많이 가야 됩니까? 밑에 가는 친구가 더 많이 가야 됩니까? 똑같이 5초 뒤에는 이만큼 와 있어야 돼. 그런데 밑에 가는 친구는 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 왜냐면 길이 짧으니까. 근데 위로 가는 공기는 더 빨리 가야만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5초 안에 이 정도의 동일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 사이버스쿨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더 빨리, 위쪽에 있는 공기는 더 빨리 이동을 해야지만 똑같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의 속도가 빠르다, 밑에 속도가 느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공기가 빠르다는 것은 위에는 공기가 많이 있다 없다? 빨리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실제 이 부분에는 공기가 적습니다. 공기가 적다. 공기양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 밑에는 느리게 가니까, 천천히 가니까 이번에 공기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공기가 많다. 이때 여러분이 또 다시 기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압.
무엇이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기압. 기압이란 것은 공기할 때 기자, 기체할 때 기자, 압은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기체의 압력을 말합니다. 기체의 압력. 그러면 기체가 많을 때 압력이 세일까, 적을 때 압력이 세일까? 그렇지, 당연히 기체가 많을 때 압력이 세겠지. 그래서 공기의 양이 많은 밑에 쪽이 고기압이라고 불리고 위에 공기가 적은 쪽이 저기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할까,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할까? 자, 답을 얘기해 주기 전에 이걸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쪽에 보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많은 곳이 있고 물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 칸막이를 딱 들어버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적은 쪽에서 높은 곳, 적은 쪽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할까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지. 이게 상식적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진리야. 마찬가지로 공기도 어디서 이동한다?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가 고기압이고 위가 저기압이니까 공기의 흐름이 밑에서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밑에서 위로 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뜨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양력이 되면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흐름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 비행기의 경우 그냥 가만히 날개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흐름을 받으려면 대형 비행기는 한 2km 정도 활주로를 세게 달려야 됩니다. 세게 빠른 속도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기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밑에서 위로 그 공기의 흐름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설명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우야, 승원아, 잘 보자. 잘 보고 있지? 그렇지. 자, 정리. 자,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막 들어오면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근데 비행기 날개는 위쪽은 곡선이고 밑에 쪽은 거의 직선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공기의 양은 서로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3층 스마트 교실에 있는데 2층 바로 밑에 화장실까지 가려고 합니다. 10초 뒤에, 다시 1분 뒤에 2층 바로 밑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는데 덕영이랑 상민이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덕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밑으로 가면 되지만 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3층 영어실 갔다가 다시 2층 도서관 갔다가 다시 2층 밑에 화장실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덕영이는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만 상민이는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가는데 1분에 딱 맞춰서 이만큼 똑같이 와야 된다 봤을 때 덕영이는 천천히 가면 되면 상민이는 엄청 빨리 뛰어가야 되겠지. 1분 안에 이렇게 도달하려면. 그렇지,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위에가 공기가 빠르다. 선생님이 다른 펜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이상하네요.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쪽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위쪽은 공기가 별로 없어서 저기압이 되고 밑에는 공기가 좀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이 고기압이고 위에 쪽이 저기압이라서 밑에서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한다? 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의 원리를 잘 알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행기가 나는 원리, 즉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설명했던 베르누이의 정리라든지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또는 컴퓨터 이용해서 찾아보면 부모님한테 여쭤보든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와서 공부를 해온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일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비행기의 원리를 실제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했습니다.